문변의 시선, 문호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사이버 레커라는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네. 좀 낯설 수 있어서 네.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일단 사이버 레커가 무엇이냐,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레카라는 말은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사고가 났거나 고장 났을 때 차량을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트럭을 말하는 말인데요. 네. 주로 이제 사이버 레커라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사고, 그리고 연예인들의 사생활 같은 아주 자극적인 주제를 빠르고 자극적으로 다루면서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어가는 채널들을 흔히 일컫는 말입니다. 유튜브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찾으면서 새롭게 생긴 그런 용어가 될 수도 네. 있겠네요. 이제 구독자가 1000만의 먹방 유튜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로도 선정이 됐던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공갈, 연일 화제가 됐었고, 이제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유튜버 쯔양이 과거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을 받아온 사실이 좀 드러났습니다. 협박범들은 금전을 요구를 했고요. 쯔양 측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유튜브 채널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 이 레카 유튜버들이 이런 협박을 주도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가로 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아마 익숙하게 들으실 것 네. 같은데 이 채널에서 7월 10일에 사이버 레커들의 통화 녹음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 내역은 쯔양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전혀 이 피해자와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통화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사이버 레커 연합회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 같은 그런 대화 내용들이 모두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전체 통화 녹음 파일이 17,000여 개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계획과 실행으로 인해서 구제역이라는 유튜버는 쯔양 측으로부터 처음에는 1,1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다른 유튜버와 나누어 가지고 네. 그리고 이후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그 통화 내역이 나는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네. 이럴 때 쯔양 측의 입장은 어때요? 그럴 수 있나요, 근데 먼저? 일단은 통화 녹음이라는 것이 대화의 두 쪽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쪽 중에 한쪽이 대화에 같이 참여하면서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이 녹음이나 이것을 이제 어디에 올리는 것이 바로 불법 행위가 되는 건 아니어서 통화 당사자가 이것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가능한 일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통화 녹음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이것을 공개하면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었는지는 지금 밝혀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이 유포 자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 남자친구 네. 여기 등장을 하는데 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 전 남자친구가 거의 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은 40억 정도 된다고 하고 와. 폭행, 협박, 심지어는 성 관련된 범죄까지도 그렇게 저지른 것으로 되는데 예. 되게 오랫동안 신고를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족이나 직장 직원들에게도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가해자가 협박을 해서요. 그런데 오랜 그 힘든 기간 끝에 법률 대리인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 제출은 했는데 이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수사는 그 상태로 종결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이버 레커는 조금 전에 저희가 용어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연합이 또 있어요. 같이 뭉치나요? 네, 이 사이버 레커 연합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그런 용어를 써서 공개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 연합의 회원으로 알려진 어떤 유튜버는 사실은 그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사적인 모임에서 사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고 공적으로 그런 연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 사이버 레커의 유튜버들이 이제 쯔양에게 협박을 한 건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을까요? 쯔양이 사실은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폭로 이후에 본인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입은 피해들을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 남자친구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면서 여러 강요를 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그런데 이제 쯔양이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하니까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과거를 폭로하겠다.
라고 협박을 한 거죠. 이 유튜버들이요. 네. 그러면서 이 업소 근무 과거가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면 금품을 제공해라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과거를 빌미로 해서 금품을 요구한 거잖아요. 이거 네. 범죄 아닙니까? 누가 봐도 범죄 같아 보이죠. 네. 실제로도 범죄에 맞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찌양 측에 이제 과거를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치 않으면 금품을 지급해라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건 전형적인 공갈죄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찌양 측이 유튜버들을 공갈로 고소를 하기도 한 것이고요. 네. 이 형법상 공갈죄라는 거는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 공갈한다라는 거는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을 주게 만드는 것. 그것을 공갈이라고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이제 폭행보다는 이 사건처럼 협박해서 돈을 뜯어가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폭행하거나 협박이 수단이 되는. 네. 예. 근데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뭐 말 한마디 한 거나 또 이렇게 살짝 때리거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렇죠. 근데 이 공간에서의 폭행 협박은 정도가 조금 약해도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폭행이나 협박은 내가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다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벼운 협박이어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겁을 먹고 금품을 줬다라고 하면 공갈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정도가 조금 넘어서서 이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공갈이 아니라 강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 근데 여기 이제 폭행 협박을 당했는데 네. 제가 아직 금품을 주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공갈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수죄가 되는 거죠. 아. 공갈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했는데 돈은 못 받았다라고 네. 하면 공갈 미수의 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 남자친구도 그랬었고 이제 유튜버들도 이런 발언들을 해가지고 협박을 했는데 네. 이것도 협박에 해당이 당연히 되겠죠? 네, 좀 전에 공갈죄 성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협박죄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공갈죄하고 별도로 협박죄가 되려면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협박 발언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찌양 측의 법률 대리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갈죄 외에도 협박죄로도 고소를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찌양 측에 처음부터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이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보도할 것이다 라고 그냥 알리고 약간 좀 겁먹게 하는 그런 발언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입장이 좀 바뀐 거죠. 이거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돈을 받아볼까? 라고 입장이 바뀌면서 공갈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예. 상황을 보면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공갈이라고 하면 거기 안에 협박이 포함이 된다고 저는 네. 그렇게 방금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갈죄 별도로 또 협박죄를 다시 또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하면 그 협박과 돈을 뜯어내는 것이 합쳐져서 공갈죄가 되고요. 네.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금품을 요구하기 전에 별개로 협박적인 발언을 했다면 상대방을 겁먹게 할 목적으로 내가 이런 거 공개할 거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네, 이런 네. 식의 발언을 따로 했다고 하면 그건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공갈죄가 됐으면 이제 따로 협박죄를 첨가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군요. 이미 포함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별개의 죄로 판단할 수 있다면 별도로 또 기소가 하나 더? 되고 그거 가지고 각각의 처벌을 받을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협박하고 공갈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공갈죄에서 갈취 이득액이 5억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실무상이요. 공갈의 경우에는 약간 죄질이 안 좋거든요.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것이. 그래서 초범이라고 해도 이득액이 많고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벌금형 이상, 그러니까 뭐 실형의 집행유예 같은 것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뭐 공갈의 전과가 있다. 공갈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범죄더라도 죄질이 조금 유사한 다른 범행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예. 만약에 이제 찌양의 과거에 대한 영상을 게시했다면 그건 어떤 범죄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돈을 받는 걸 떠나서 이걸 게시를 했다고 하면요.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요. 이거는 그 일반 사회 관계에서 명예훼손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린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됩니다. 네.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어떤 게시를 했을 때 사실이더라도 처벌을 받고요. 허위 사실이더라도 처벌은 받습니다.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예, 현재 유튜버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소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는 2명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 유튜브 채널명을 말씀드리면 네. 전국진이라는 유튜버 채널과 구제혁이라는 채널이 둘 다 고소가 됐는데요. 네. 이 전국진이라는 유튜버는 채널 방송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 반성한다라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자신이 돈이나 뜯자, 영상 올리지 말고 그냥 돈이나 뜯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을 모두 밝혔고 돈을 받은 것도 인정했고 또 찌양 측에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고 있습니다. 네. 구제혁이라는 유튜버 입장은 어떤가요? 구제혁이라는 유튜버는 아주 달라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자기 혐의를 해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15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합니다. 수사 날짜도 잡히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 간 거예요. 네. 검찰청에. 네. 그래서 민원실에 자기의 핸드폰, 이 소위 황금폰이라고 하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이걸 가지고 내 죄를 밝힐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걸 제출을 했고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자진 출석해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이 사람의 이제 입장은 뭐냐? 자기는 찌양의 과거를 지켜주려고 노력했다. 네. 찌양 소속사의 부탁을 받아서 다른 유튜버들이 찌양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대가로 1년간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그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이었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찌양 측 입장도 그래요? 찌양은 즉각 반박을 합니다. 찌양 역시. 측의 법률 대리인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계약서도 작성한 것이다. 라는 반박 입장을 곧바로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본인들의 채널 이름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조회도 한 번씩 더 클릭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유튜브는 조회수에 따라서 뭐 네. 광고 수입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다행히도 유튜브 측에서 지금 고소된 전국진 구제혁이라는 유튜버 그리고 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카라큘라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네. 이 세 유튜버의 채널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중단을 시켜서 예. 수익은 창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로 네. 전해주실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사건은 검찰 차원에서도 엄정한 수사 대응을 지시를 했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사실 엄정한 대응을 통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이 발표한 것처럼 반복적 지속적 범행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고 또 중형을 구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소비해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이런 자극적인 채널이 있더라도 좀 조회수를 우리가 안 높여주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